키보드 스크린을 켜겠습니다. 신버전에 뭐 에러가 뭐가 나네.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신버전에 이제 에디트 모드에 좋은 기능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루프 컷으로 키보드 스크린이 또 꺼졌나요? 잠깐만요. 되네요. 루프 컷으로 컨트롤 T로 면을 뭐 하나 정도를 나눠 주신 다음에 1, 2, 3번의 면을 체크해 주시고 여기 익스트루드에 새로 생긴 기능이 요거거든요. 익스트루드 메인 폴트 기능인데 면이 안으로 넣으면 바로 면으로 들어가죠. 이쪽도 면으로 넣으면 이렇게 원래는 요 부분이 익스트루드 렌즈로 돼 있으면 이렇게 넣으면 이 안에 있는 면만 들어가고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줬어야 됐거든요. 이게 에러가 나네.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신기능은 이제 여기에 있는 기능은 이건 아니죠. 네, 있는 기능은 루프 컷으로 면을 잘라서 여기를 3번으로 선택을 했을 때 안으로 이 부분도 익스트루드로 이렇게 쭉 빠집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뺐을 때 면이 잡히면서 올라오는 부분이 조금 버그 같은데 여기에 좀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뒤로 놨을 때 반대면으로 쭉 빠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I로 지금 면이 약간 크기가 달라지는데 이럴 때는 컨트롤 오브젝트 모드로 에디트 모드에서 지금 변형을 좀 형태를 가한 거기 때문에 오브젝트 모드로 가셔서 컨트롤 A 누르시고 전체 스케일이나 아니면 올 트랜스폼을 눌러주시면은 이 아까 보였던 단축면이 I로 줄 때 이렇게 균일하게 잡히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안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같이 면이 형성되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훌륭한 기능인 것 같아요. 모델링 하실 때 이 부분 면 정리 안 하고 이렇게 딱 해도 되고 여기서 I로 이렇게 하셔서 안으로 쭉 넣으시면 원래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요 기능이 새로 2.91 버전 릴리즈에 생겼으니까 한 번씩들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하실 때 굉장히 깔끔하게 잘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 스페이스가 자꾸 꺼지네요. 네. 요거는 전 버전으로 가서 할게요. 83 버전으로 가서 커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 소강생 하시는 분 중에 커서를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이제
스크린 스페이스가 꺼졌네요. 로테이션 90. 이렇게 원형이 만약에 형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원형 축을 기준으로 얘를 박스나 뭐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 거를 돌리는 거를 축으로 이 부분을 돌리는 걸 어떻게 하냐 물어보신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근데 커서가 여기 커서가 박스에 이쪽에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Shift D로 복제를 하셔서 여기서 돌리려면 아이고 돌리려면 이게 공수가 이렇게 상당히 조금 피곤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델링 하시는데 피로도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이렇게 자꾸 에러가 나? 이때는 지금 커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정중 가운데에 지금 커서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 커서에 이 지금 박스 형태의 커서는 중앙점은 움직일 수 있는 위치 값은 저 정 가운데에 있죠. 여기에 있는 거를 위치점을 변경해 주는 거는 여기서 3D 커서 눌러 주시면 지금 이 돌리는 값이 아래로 뚝 떨어졌죠. 그래서 여기 중앙으로 네. 혜림님 반가워요. 네. 중앙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프론트로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Shift D로 복제를 하셔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면 네, 안녕하세요. 이 점으로 이제 돌릴 수가 있죠, 이렇게. 이거를 지금 기초 수업 이 두 번째를 들으시는 NUCG 수업을 들으시는 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같이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안 들어오셨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선택을 해주셔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돌리실 때 유용하거든요. 이제 같이 값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원형이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커서 값으로 위치 값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된 애를 뭐 여기가 이제 뭐 3번 스크린 키보드가 자꾸 꺼지네요. 이게 에러가 자꾸 있네요. 그래서 I를 누르셔서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를 뭐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뭐 여기서 이제 구조물을 이제 돌릴 때 꽤 이렇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부분은 진짜 요번에 또 이런 질문을 준 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됐을 때 커서가 가운데 있고 박스 지금 오브젝트인 형태도 가운데 있어서 여기서 이제 그 위치 값에 의해서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값으로 이렇게 돌릴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여기 부분 3D 커서에 있다. 그리고 원래는 미디엄 포인트로 돼 있어요. 요거를 움직여 보시면 그래서 Shift S를 누르시고 셀렉트 투 커서를 누르시면 원래 위치로 갑니다. 원래 위치로 가요. 그리고 이제 그 3D 에셋 같은 것들을 스케치팩이나 이런 데서 갖고 오실 때 이렇게 그 네. 나타 프로젝트 네. 그 원래는 요게 이제 미디엄 포인트로 돼 있으니까 이쯤에 있거든요.
이쯤에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위치값을 변동하시는, 그러니까 커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들을 좀 주시는데,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조금 뭐 공수값도 그렇고 이게 또 그렇고 여기서 갖고 온 데이터들이 Shift D로 이제 메시들이 굉장히 많아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갖고 온 부분에 뭐 빠지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꽤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얘를 가운데 커서 값으로 움직이는 거는 Shift S. 키보드 스크린이 자꾸 꺼지네. 어, Shift S 누르셔서 이렇게 가운데 값으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커서 부분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복제된 애가,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왜 이렇게 에러가 날까요? 여기서 Shift S를 눌러 보시면 커서 또 킵 옵셋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Shift D로 복제를 해서 아이고,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4개 값이 이제 저쪽에 있는데 서로 가운데에다 붙이거나, 그리고 커서 투 그리드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서 위치값이 Shift S 커서 투 그리드. 요 활성화가 조금 안 되는데, 그러면 요거를 말고 이게 이제 이쪽에 커서가 있을 때 얘 뭐 레벨이나 이런 것들을 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뭐 바닥에 뭐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이제 레벨이 성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짜고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뭐 짜고 있다라고 할 때 이제 이쪽에서 모델링을 뭔가를 추가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커서 값이 이 월드 오리진에 있어서 오브젝트를 새로 뽑으면 가운데에서 가서 이제 저쪽으로 보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뭐 움직이고 할 때 이제 렌더링이 좀 들어가고 뭐가 되면 이제 화면 핸들링이 좀 무거워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커서 값을 이 박스의 위치에 붙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투 커서, 이거는 원래 값으로 붙는 거고요. 셀렉트 투 액티브, 이걸 누르면 지금 보이셨나요? 컨트롤 쉬프트 S로 월드 오리진에 커서가 있었을 때랑 여기 지금 가운데 커서가 배치돼 있죠. 여기 돼 있는데 얘 값으로 이제 붙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메시나 뭐 이런 걸 추가해서 뽑으면 여기서 뽑히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뽑혀요. 그래서 제가 그 커서 기능 중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중에 이제 셀렉트 투 커서와 이건 그리드 값에 붙이는 거고, 이거 월드 오리진에 붙이는 거, 그리고 커서 투 액티브. 네. 요 기능 한 3가지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이제 여기에 이제 프론트로 탑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위치 값에 있는 애를 커서를 월드 오리진으로 보내서 얘를 이 커서에 맞춰서 뭐 이 박스에 돌리는다든지, 그래서 한때는 3D2 커서 이렇게 누르셔서 요 값이 이제 이쪽으로 배열이 됐죠. 그래서 Shift D로 복제를 하시면 이제 이 값으로 딱 움직이죠.
그래서 원형 테이블이나 원형 테이블 같은 거에다가 이제 돌릴 때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를 요쯤에다 딱 배치를 해서 요쯤에 배치를 해서 원래는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커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미디엄 포인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위치 값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로테이션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기에 있는 애를 이제 커서 옵션에다 붙여서 3D 커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붙어서 Shift D로 복제를 하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블렌더가 자꾸 뭔가 이런 거 자꾸 나네. 뒤로 복제를 하시면 이렇게 이런 구조물을 돌리는 것들을 쓸 때 쓰게 되겠죠. 이 위치 값은 이제 그 잘 조절해서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링이 이제 뭐 그 전에 다음 했던 건데 약간 이게 하나의 셋 얘와, 그러니까 얘 이렇게 컬렉션으로 돼 있는데 얘와 안에 얘와 이거 플랜으로 돼 있는 이제 사이파이 소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그 방식의 커서로 된 방식으로 오브젝트를 돌려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멋진 거 같진 않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만든 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였고, 그래서 지금 커서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저번에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커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네. Shift A로 박스를 뽑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에디트 모드에서 모디파이일 때, 에디트 모드가 아니고 모디파이일 때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오신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어레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레이는 카운터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리드 값이 이렇게 바깥으로 하면 이렇게 완전히 빠져서 잘 안 보이잖아요. 요런 거 해결은 뷰에 여기 클립 스타트랑 엔드 값이 있는데, 요 엔드 값이 이제 1000m로 되어 있는데 1000m를 넘어가서 1000m 이제 넘어간 건 안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리드 값이 저까지 보이게 되죠. 뭐 안으로 파고들었을 때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뭐 0, 이 수치는 0.00 뭐 1 이렇게 하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값까지 다 보이게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거 0.001로 했더니 이제 좀 약간 화면이 깨지네요. 이럴 때가 있어서 요거는 0.1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레이 부분은 이제 중첩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다시 어레이를 하셔서 어레이를 하면 위에 모디파이어에 이 윗부분에 카운터가 생기고 또 이 부분에 같이 투로 돼서 이제 x 값으로 1.0으로 되어 있는데 0으로 체크해 주시고 y 값을 뭐 0.0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복제가 된 게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카운터를 늘려주시면 늘어나게 되고, 어레이 카운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같은 거 쌓으실 때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불린이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애드온 중에 박스 커터 기능을 핵심 원래 가지고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불린을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첫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수업이니까 이제 기초 부분에 대해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불린의 어떤 거를 한번 빼볼까요?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서 실린더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커서로 돼 있으니까 미디엄 포인트로 해서 Shift D로 복제를 해서 같은 위치 값에 놓고 요거를 컨트롤 J로 합치면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죠. 여기서 이제 얘도 어레이를 사용해서 비트 값을 이렇게 위치를 만져 주시면요. 요런 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면이 좀 딱딱하니까 면이 딱딱한 부분은 요걸 클릭하시고 쉐이더 스무스를 눌러줘서 이제 쉐이더 스무스를 누르시면 이제 플랫한 게 이제 스무스하게 활성화가 되는데 그림자 값이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때는 이제 메시에 가셔서 노말에 오토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누르시면 이제 원래 면은 적은데 부드럽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는 얘가 이렇게 있으면 불린 기능은 요거에서 모디파이어에 불린을 체크해 주시고 불린에서 지금 뭘 빼야 되는 활성값이 지금 없어서 지금 빨간색으로 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를 이 스포이드로 클릭하셔서 이 오브젝트를 뺄 거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클릭된 H가 빠졌죠. 네, 요렇게 쓰는 게 불린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Shift D로 한번 복제해서 플랜 001이 있으니까 요 기능이 있는 거에서 이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얘는 이제 이렇게 H2로 나가면은 이게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시는 이제 그 모디파이 기능에서 합쳐져서 이렇게 이제 기능이 탭으로 가시면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눠진 애들은 활성화가 안 되는군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이니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블린이 있고요.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그래서 블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미러 기능이 있는데요. 미러 기능은 어떻게 쓰는지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I를 누르셔서 컨트롤 B로 베벨 값을 저번에 라이브 때 얘기를 드렸던 베벨 값을 좀 주셔서 반대 값이 조금 달라야지 이제 미러가 적용된 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2번에 위치를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된 애가 하나 있다라고 보시고 여기서 미러를 쓰면요. 예, 값이 바로 옆에 X 값으로 보니까 바로 옆에 붙어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에디트로 가셔서 A를 누르셔서 얘를 이제 위치 값을 벌려 주실 때
미러에서 이제 위치 값을 벌려주실 때 요정 에디트로 가셔서 좀 미러 위치를 좀 벌려주시고 X로 누르시면 아니, 여기서 활성화가 안 되나요? 네, Y 값이 Y 값을 누르면 이제 위아래로 복제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트 모드에는 어레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 불린 베벨도 있거든요. 베벨도 있어요. 베벨도 있고 여기는 에디트 모드의 베벨하고 좀 비슷한 기능인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무언가를 원형일 때 여기에 구멍을 내는 아니면은 다른 형태의 구조물을 구멍을 낼 때 쓰는 음, 불린 불린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미러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게 미러 기능이고요. 그리고 सब디비전 서페이스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면을 더 면을 다각형화해서 여러 개 면을 생성해갖고 이렇게 하는 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원형을 하나 뽑으셔서 여기서 이제 부드럽게 쓰실 때 조금 이렇게 모델링하고 좀 다양한 곡선 모델링 같은 거를 모디파이어를 쓸 때 많이 적용해서 쓰는데요. 뷰포트와 뭐 퀄리티 이런 것들을 조금 올려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데 에디트 모드로 나가시면 이제 면 자체는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써서 이렇게 곡면으로 굴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보이지만 에디트 모드에서는 면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सब디비전 부분을 어플라이는 이제 합치는 부분인데 합치면 이제 면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여기서 어플라이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복제를 한 애를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면이 엄청나게 많아졌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면이 좀 많이 많아지면 이제 좀 그 핸들링 자체가 좀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메시 그 블렌더가 메시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그 모디파이어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적용을 시키시고 할 때는 이제 어플라이 시키지 않으신 상태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여기 이제 면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제 이런 뭔가 이런 것들을 뭐 독특한 걸 만들 때 불린이 적용돼서 약간 뭐 문어발 같은 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좀 뭔가 그 부드러운 곡선 모델링에 대한 디자인을 하실 때 쓰시는 그 네, 그런 것들을 쓰실 때 쓰는 팁을 또 알려드릴 텐데 뭐 그런 형식으로 쓸 때 이제 부드러운 면을 뭘 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여기서 이제 음, 쉐이더 스무스를 누르시고 아까 알려드린 오토 스무스를 누르셔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체크해서 쓰실 때도 필요하고요. 근데 सब디비전 모델링은 좀 무거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기서 제가 쓰는 것들 중에 그렇게 자주 많이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에 이제 필요할 때 꼭 쓰는 기능의 모디파이어 모델링을 할 때 이제 알려드리는 툴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 블렌더 컨셉 시간 두 번째였나요? 네, 그때 이제 이안 허버트가 쓴다고 하는
그 와이파이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을 알려드렸던 부분이 이제 여기에 에디트 모드에 와이어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께 값은 이제 이렇게 여기에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셔서 옵션 값들이 있으니까 한번 만져보셔서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 애들을 이제 조정을 하셔서 뭔가 형태를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 아까 루프 컷을 한번 써서 컨트롤 T로 아이고 컨트롤 R로 루프 컷을 한번 써서 아까에 있는 이건 9버전이라 신규 기능이 안 되는군요.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을 뭐 이렇게 디자인 된 애를 오브젝트로 가서 이 오브젝트를 복제를 하셔서 이제 뭐 와이어프레임을 주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다각형의 이제 그 엣지를 잡아주는 역할도 하고 그때 보여드렸던 판타지 모델링이죠. 판타지 모델링을 하실 때도 쓰실 수 있죠. 그래서 저 와이어프레임을 모델링을 해서 만든 분이 약간 이런 지금 이제 옵션 체크가 아이고 에디트 모드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합쳐졌나요? 네. 들어가서 요거를 체크를 꺼주시면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은 활용 범주가 굉장히 많아서 네, 활용 범주가 굉장히 많아서 쓰실 때 그러니까 면을 분리하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의 뭐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실 때 쓰실 수 있어서 그 모디파이어 모델링에 많이 활용 범주가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주로 많이 쓰는 제가 좀 만약 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얘기 안 드리고 많이 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 메쉬 메쉬를 좀 줄이는 데시메이트에 대해서도 조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스케치팩 앱온에서 요런 애를 한번 다운을 받아 볼게요. 가볍게 62메가 익스포트 하겠습니다. 저번에 링크 드린 그 스케치팩을 연동하는 애돈인데 한번 그 카페에 링크와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케치팩은 그 아트스테이션 같이 여러 개의 모델링 그 홍보 겸 뭐 무료 툴 모델링들이 굉장히 많아서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픽셀 브릿지 제가 많이 쓰는 픽셀 브릿지와 스케치팩 두 개만 쓰셔도 솔직하게 뭐 무료 애돈을 갖고 오시는 데는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애를 에디트로 가면 이제 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면이 굉장히 많은데, 면이 이렇게 많은 애인데, 이런 애를 이제 그 면수를, 네, 면수를 좀 줄일 때 쓰는 게 이제 여기 모디파이어의 데시메이트 기능이에요. 그래서 레디오를 이제 0.2로 체크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좀 구부러들었죠.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이 이게 좀 구부러들었죠. 이렇게 1.0으로 되어 있는데 0.1로 누르고 하면 더 구부러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플라이가 안 돼서 그런데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아까 면과 다르게 면이 확실히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근데 여기 바깥에는 이제 노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쉐이더나 UV로 가시면 여기에 지금 맵이 4개가 다 이제 노멀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노멀이 적용이 돼 있어서 퀄리티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네. 그래서 컨셉으로 쓰실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 픽셀 브릿지를 꽤 쓰는데 픽셀 브릿지를 이제 SM 매니저에 연동을 시켜서 쓰거든요. 여기에 데이터가 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용량이 큰 애들을 메시가 많은 애들을 갖고 왔다. 좀 잠깐 멈췄죠. 조금 무거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된 애를 갖고 왔다. 라고 하면 이제 에이트 모델 가면 이제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가 복제가 되건 아무튼 컬렉션으로 좀 많이 늘리건 하더라도 이제 그 용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이제 면이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연산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제 좀 많이 블렌더가 힘들어 하는데 이런 이 갖고 온 얘를 이제 데시메이트로 줄여서 줄이면 좀 많이 구부러들었죠. 그래갖고 이거를 좀 보시면서 0.1에서 너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면 뭐 3. 조금 그래도 쉐입이 조금 살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뭐 어플라이를 누르셔서 그러면 다시 면 체크를 하시면 면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방법이 있고요. 면을 줄이시는 방법은 요거 이 방법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전체 선택이 된 상태에서 X를 누르셔서 디졸브를 체크를 해주시면 요게 면이 이렇게 여기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면을 좀 날려주는, 필요 없는 면을 날려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모델링을 할 때, 만약에, 블렌더 뭐 자꾸 에러가 나네. 그래서 모델링을 할 때, 이런 애들을 박스를 꺼내서, 뭐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쓰시는 거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에디트로 가서 이제 सब디비전을 여러 개를 해서 여기 이제 어느 부분에 일정 부분에 질감 표현을 해줘야 되는 조금 뭐 크랙이나 아니면 뭐 질감 표현을 좀 해서 조금 뭐 이렇게 형태 이런 부분을 살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지금 여기 미러가 체크돼 있어서 그렇네요. 뭐 끄면 한쪽으로만 되거든요. 이렇게 된 거를 좀 뭘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뭐 긁어서 뭐 이렇게 좀 만들어주고 저도 노멀 그 스컬 모드는 조금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걸 좀 뭘 만들어줬다.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좀 더 안으로 넣어가지고 이런 애를 이제 형태가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면 이거는 임의니까요. 이렇게 면이 많잖아요. 면이 많을 때 여기서 X를 누르셔서 리미티드 디졸브죠. 이렇게 하면 그 요 면만 메시가 살아있고 나머지 메시들은 다 깔끔하게 날려버리죠. 무거운 것들은 날려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재질을 쓸 때 제가 그 블렌더에서
블렌더에서 종종 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번 그 써보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많이 무겁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노말 같은 느낌을 살짝 내줄 때, 그리고 아 이게 좀 그렇게 로포를 아니구나 라는 페이크 같은 거를 컨셉으로 좀 줄 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에디 모델링에서 이제 그 모디파이어 모델링에서 이제 이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로 가서 요렇게 뭐 엣지만 좀 남겨서 엣지만 이렇게 좀 남은 상태에서 이거를 한번 그 요런 거를 뭐 한번 독특한 걸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애를 여기서 이제 볼파에서 이제 스크류 기능이 있거든요. 스크류. 그러니까 볼트 너트 같은 거 만드실 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붙이는 기능이거든요. 모디파이어로 얘를 면을 360도로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면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엔젤에서 이렇게 몇 도로 돌릴 거냐. 그래서 이게 여기서 다 돌아가고 스텝스는 이제 그 면의 체크기 면에 이제 뭐 줄이 이렇게 딱딱하게 줄일 거다라고 하면 이제 스텝스를 7, 뭐 8, 뭐 근데 여기서 좀 뭐 합쳐주면 용량은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카페에 원용님이 이제 모디파이어 모델링 중에 그 스크류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쓰시는 거를 조금 이렇게 잠깐 예고 영상으로 올려놓으셨는데 요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에디트로 가서 이제 이 애들을 이렇게 늘려서 모델링을 할 때 재밌죠. 이렇게 모델링을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컨트롤 B를 눌러서 2번으로 이면과 이면을 체크해서 컨트롤 B로 아이고 안 줄어드네 엣지라 그거 이면과 이면을 컨트롤 시프트 B 이런 거. 그러니까 좀 지금 엣지가 정교하지가 않아서 조금 이렇게 되는데 이 스크류로 재미난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쉐입들을 잡으실 때 그래서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이 조금 되게 너프했는데 네,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A로 뭐 플랜을 하나 뽑으셔서 에디트로 가셔서 오늘 에러가 심하네요. 버티스로 이쪽 면을 날려주시고 요게 지금 이제 요 선만 버티스만 남았잖아요. 여기도 이제 1번으로 점을 늘려서 익스트루드로 Z 값으로 올리고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이렇게 된 아이고 좀 삐딱하게 됐네요.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익스트루드 Y 값 그리고 위치를 조금 변경해주고 익스트루드 아이고 익스트루드 Z 값 익스트루드 Y 값에서 위치를 살짝
그리고 익스트루드 Z가 이렇게 된 애를 A를 눌러서 B를 해서 약간 뭐 부드러운 형태, 곡선 형태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된 애를 A로 조금 크기를 줄이고요. 그런 다음에 모디파이어의 스크리오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약간 뭔가 모델링 때문에 근데 약간 길쭉한 애가 됐네요. 그래서 이게 카운터를 이렇게 주시면 요런 그 스크류 모델링 같은 거를 쓰실 때 요거를 써요. 그러니까 요 부분도 재미난 모델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메시는 여기만 있다는 거. 그래서 2번으로 이런 디자인이 되겠죠. 이런 디자인이 프론트에서 놓고 이런 디자인이 네. 그래서 여기서 Alt Z로 이런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 스케일을 줄여주고 여기서 또 스케일을 늘려주고 키보드 스크린이 자꾸 꺼져서 스케일을 늘려주고 여기서 I로 나눠서 뭐 익스트루드로 바깥쪽으로 빼주고 그래서 요런 모델링이 재미난 모델링이 네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작업을 하실 때 정교하게 쓰시면 요 모델링으로 굉장히 독특한 쉽게 그런 모델링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블렌더를 다시 키고 오늘 블렌더가 자꾸 에러가 나서 키보드 스크린도 자꾸 에러 나고 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거 또 하나 그 수강하시는 분 중에 설명을 하신 뭐 질문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많이 좀 그 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루프 컷은 이제 에디트로 가서 루프 컷은 면을 자르실 때 쓰잖아요. 면을 이제 자르실 때 루프 컷 사이드로서 이렇게 면을 자르실 때 쓰는 용도긴 한데 이게 이렇게 돼서 쓸 때 좋거든요. 좋은데 뭔데 자꾸 이러나? 근데 이제 질문을 주신 부분이 다각형인 형태일 때 루프 컷은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자르는데 특화되어 있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이제 박스가 아니고 여기서 스피어를 뽑아서 루프 컷을 돌려보면 에디트로 가서 여기서 루프 컷을 돌려보면 이게 전체 면을 뭐 이 부분에서 독특한 형태의 Alt Z로 여기서 이렇게 ES 형태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리고 프론트에서 (3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게 만약에 만들어졌다 라고 하시면 루프 컷을 돌려보면 컨트롤 T로 아니 여기서 돌려보면 깔끔하게 돌아가는데 이 삼각형인 형태의 엣지거나 이럴 때 이제 루프 컷이 활성화해서 자르는데 굉장히
힘드실 때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툴이 루프컷을 해결이 안 될 때 이제 나이프라는 툴인데, 나이프는 이쪽 면에서 이제 프론트로 놓고요. 이쪽 면에서 여기 밑에 K를 누르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지금 눌렀을 때 이렇게 빨갛게 자선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좌표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한번 긁으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반면이 잘리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엔터. 이렇게 이제 이면은 이제 잘라야 될 때 이면과 이면에 이제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냥 G 누르시면 이렇게 분리된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태를 자르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데, 컷은 이제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K를 누르시면 이제 나이프가 있고 바이셀렉트 기능이 있는데, 오늘 첫 번째 라이브는 요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도록 하고 두 번째를 녹화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라이프 툴은 이제 여기서 그때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면과 이렇게 이런 면을 잘라서 뭐 중간에 모델링을 하실 때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이제 면이 이렇게 면을 분리시키는데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쓰다 보면 이제 전체 면을 이쪽부터 이쪽으로 싹 긁었을 때 다 자를 때 필요할까, 뭐 필요한데, 지금 나이프 기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이제 그리드 값으로 긁어서 여기 면부터 여기 면까지 이렇게 딱 긁어갖고 엔터를 쳤어요. 딱 치면 보이는 값의 반만 잘리거든요. 반만 잘려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여기 나이프를 활성화 하셨을 때 여기 밑에 뭐가 엄청 많거든요. 닫기 자르기, 뭐 이 세로 자르기, 그리고 뭐 각도 제약이 C가 각도를 만드는 게 C고요. 그리고 Z는 전체 면을 통해서 자르는 부분인데, C를 활성화 시켜 볼게요. C를 활성화해서 C가 이제 오프에서 ON이 됐죠. 이거 ESC C가 이제 K에서 C가 활성화 됐을 때 이렇게 그리드 값이 생기죠.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쫙 그리드 값이 생겨요.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자르면 이제 그리드 값으로 반이 잘리는 거고요. 그리고 Z를 활성화 시켜 볼게요. 아이고, 여기서 Z를 활성화 시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활성화된 상태에서 지금 오프가 됐어요. 그래서 K Z 온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긁어 보시면 이 집값을 이렇게 긁어서 엔터를 치시면 전체 면이 쭈루룩 하고 잘리게 되죠. 네, 뒷면도, 그러니까 Z를 누르시면 Z가 온 오프인데,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자르면 뒷면이 안 잘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대각으로 한번 잘라 볼게요. 대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로 면을 나눈다 라고 했을 때 뒷면이 안 잘리거든요. 근데 대각으로 낼 때 Z를, 여기 조금, 저도 나이프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고 조금 툴이 이렇게 됐는데, 활성화를 시키고
ESC 누르고 활성화시키고 Z를 눌러서 여기 ON을 통해 자르기로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각으로 한번 잘라보면 전체 면이 잘렸죠. 그래서 이제 얘로 셀렉트로 이면을 체크를 해보시면 이제 이면과 이면과 이렇게 분리가 되죠. 네, 그렇게 쓰실 때 제가 쓰는 건 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커트는. 그리고 이 부분은 바이 셀렉트는 각으로 잡아서 이렇게 잘라줘요. 그래서 A를 선택하시고 각으로 각을 잡아서 이렇게 잘라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뭐 모델링이 까다로운 애가 됐는데 잘라야 되는데 이제 A를 선택하시고 잘라야 되는데 이게 좀 컨트롤이 힘들 때 그럴 때 이렇게 각 잡아서 이렇게 자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면이 다 잘렸죠. 지금 위아래로 루프컷 같이 돌았어요. 루프컷이 다각면일 때 삼각형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안 먹거든요. 네, 안 먹는데 이 지금 바이 셀렉트 기능은 이렇게 A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정중앙을 딱 맞추신 다음에 긁으시면 이제 주변이 싹 돌죠. 제가 상처를 상처를 많이 내놨는데 이게 다시 해보면 A를 선택하시고 여기서 요렇게 하시면 이 잘못 잘랐을 때 이 위치값도 조정이 좀 되고요. 그 위에 커트는 한번 자르면 위치 조정 에디트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그 면에 따라 위치값을 이렇게 조정이 좀 돼서 자를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에디트가 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클린 이너 그리고 클린 아웃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드리면 오브젝트 모드로 가서 메쉬를 뽑았어요. 근데 여기서 에디트로 가서 루프 컷을 활성화 시키셔가지고 이렇게 됐죠. 된 상태에서 Z를 누르셔서 이렇게 돼서 엔터를 쳤어요. 그럼 다 루프 컷이 돌았죠. 아니 루프 컷이 아니고 나이프가 다 돌았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3번 면을 이제 얘를 베이스 그러면 이 면이 B거든요. 여기가 면이. 그래서 이 면을 따로 이제 면을 체킹을 해주면서 이제 다시 필로 하셔야 되는데 이 기능은 뭐냐면요. 바이 셀렉트는 이제 A를 선택하시고 면을 자르죠. 그래서 위치가 좀 조정하고 뭐 이제 루프 컷과 비슷한데 이제 면을 체크하셔서 자른 다음에 P를 누르시면 안에 잘리면이 차요. 그래서 이너 셀렉트 여기 뭐 여기 있는 면에서 잘라서 이제 안 되겠군요. 다시 선택을 하면 뭐 이너 셀렉트는 이제 자른 면에 A에 이너 셀렉트는 자른 면의 뭐 바깥쪽을 보여준다든지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가서 에디트로 가서 이제 저도 많이 쓰진 않아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클린 이너를 체크하고 자르니까 이렇게 뒷면이 잘리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옵션에서 그 기능이거든요.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박스를 꺼낼게요. 박스를 꺼내서 그러니까 여기서 에디트로 가신 다음에 이 바이 셀렉트에서 클린 이너 기능을 선택을 하고 자르면
자르는 면에 바깥면, 아랫면이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 기능이에요. 요거 클리너 아우터를 체크하시면, 그러니까 자르고자 하는 반대면을 없애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도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잘랐던 반대면이 있는데, 이거를 체크하시고 자르면, 그러니까 약간 박스 커터 같이 바로 하이드 되면서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기본 툴 중에 이제 오늘 그 궁금하다고 설명 주신 분이 이제 루프컷으로 집을 만드는데, 집을 윗면을 완전히 딱 커트로 자르고 싶은데 커트가 안 된다 라고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부분은 루프컷은 사각형이 가장 잘 잘리고 삼각형에 내려갔을 때 자르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걸 자르실 때는 그 나이프 툴을 쓰셔야 된다 라고 해서, 오늘 이제 라이브로 진행하면서 이거를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못 오셔서 요건 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에디트 모드에서 이 나이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뭐 모델링을 이걸로도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잘라서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교하게 자르신다라고 하면 뭐 프론트에 놓으시고, 여기서 이제 C를 활성화 시키셔서, 아이고, 오케이. C를 활성화 시키셔서 이렇게 그리드 값이 딱 생기죠. C를 누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그리드 값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실 때, 다각형을 자르실 때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그시다가 아니다라고 싶으면 ESC 누르시면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C 누르시고, 아니 이게 좀 에러가 있네. C를 누르시고, C 나이프가 된 상태에서 C를 누르시고, 이렇게 눌리시면 이렇게 쭉 잘린다 라는 거죠. 뚝뚝뚝 잘린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면을 이쪽 면에서 이제 Z로 활성화시키고, 이쪽 면에서 이쪽 면을 쭉 그리드 값에 맞춰서 뭐 그었다 라고 하면 전체 루프컷 돌리듯이 다각형에서 돌아가서 잘린다. 그래도 오늘 그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기초 수업에서는 이제 무젝트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도 더 많이 있고 설명드릴 것들이 꽤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리뷰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컬렉션에 대한 이제 아웃라이너에 대해서 이제 레이어를 운영하는 법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초 수업 때 한번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값이나 카메라 값, 그리고 뭐 출력, 그다음에 그 라이트 값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하면 이제 또 들으시다가 이제 뭔가 되게 머릿속이 복잡해질 수 있으시니까, 오늘은 모델링에 관련된 것만 조금 더 추가 사항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고 2차 수업 때는 이제 제가 작업했던 거에서 이제 물 쉐이더를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랜드스케이프 운용법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조금 10분 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